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신재호 작가님, 활동명은 실배라고 하시는데 예, 실배님, 예, 신재호 예. 작가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시청자분들에게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저는 평범한 일단 직장 생활한 직장인이면서, 글쓰기나 또 독서 모임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이제 꾸준히 모임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또 글 쓰다 보니까 또 좋은 기회가 돼서 책도 좀 내게 됐고, 그리고 또 뭐 가족들이랑 조금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독서 모임도 좀 해서 그리고 가정 내에서 이제 독서 활동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그와 관련된 강의나 이런 활동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하고요. 제가 또 작가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좀 덧붙이도록 할게요. 예,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라고 되어 있고요. 20여 년간 청소년 분야에서 상담과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예, 그 다음에 임상 및 상담을 전공하셨고,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산하 학교 폭력 피해 전문 상담실과 성북 교육지원청 소속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전임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법무부 상담교사 특채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비행 청소년 상담과 교정, 교화, 교육에 힘쓰고 계신 중이고요. 그리고 몇 가지 또 뭐 말씀드리면 뭐 단독으로 저자로 책을 내신 것도 있고 공저로 내신 것도 있고 어쨌든 다수의 출간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책 제목을 간략히 읊어드리면 글 쓰는 목요일 한 번쯤 머릿속을 스쳐간 문장들 2 일상에 쓰다 모든 것은 독서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로또에 당첨되어도 회사는 잘 다닐 거지. 아빠의 가족 독서 모임 만드는 법, 지금 당신이 글을 써야 하는 이유. 요 책은 제가 읽어봤던 책이고요. 참고로. 예. 그다음에 아마도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사춘기 아들, 갱년기 아빠는 성숙해지는 중입니다. 요게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인권 감수성 강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앞서도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은 독서 모임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것도 현재 진행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활동 중이라고도 일단 적혀 음, 있더라고요. 예, 예, 이것도 현재 진행형인가요?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도 활동 중이시고 그래서 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청자분들도 아마 느끼셨겠지만은 되게 뭐랄까 왕성하게 다양하게 음. 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본업도 있으시면서 작가로서, 그다음에 강사로서, 그다음에 뭐 시민 기자로서 예, 글과 뭔가 독서와 이 분야에 되게 진심이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한마디 더 덧붙이면은 저는 신지호 작가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저도 이렇게 얼굴을 비대면이지만 마주보고 대화 나눈 건 처음이에요. 어떻게 저는 알게 됐냐면 브런치 스토리, 줄여서 브런치라고 하죠. 브런치에서 이제 활발하게 또 글을 꾸준히 올리고 계셔서 제가 또 어떻게 브런치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오늘 자리를 제가 마련을 부탁드렸고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신재호 작가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력이 있다, 경력이 있다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이어질 인터뷰 내용을 잘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소개를 잘 드렸나요? 어때요, 작가님? 예. 너무 잘해주셨는데. 예, 혹시 뭐 틀린 부분 있으면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소개는 이것으로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고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보통 이제 제가 주로 드리는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으로 활동명 중에 실배라고 있는데 실배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실배라고 하는 뭐 닉네임이랄까 활동명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늘 말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운데, 이 다른 분들은 이 닉네임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는 없고,
제가 대학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제 그 약간 공통 영어처럼 외국인이랑 같이 하는 그런 영어 수업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이제 대학교 동기들이랑 같이 봤는데 그때 그 외국인이 저보더니 한마디 한 게 You look like 실베스타 스텔론 그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친구들이 막 다 빵 터지고 막 놀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막 실베스트에서 실베스트를 뭐 실베 근데 실베가 딱 돼가지고 음, 그다음부터 뭔가, 지금까지도 친구들이 이제 예, 대학교 친구들 만나면 그냥 실베 하거든요. 제 이름을 안 부르고.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닉네임이 됐는데, 아, 이 다른 사람들처럼 뭐 굉장히 어떤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어서 너무 말씀드릴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추정을 해봤었는데, 뭔가, 예, 어쨌든 책, 독서, 글, 뭐, 이런 예. 거와 뭔가 관련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와는 전혀 일단은 상관이 없는 걸로. 전혀 없습니다. 스타 스텔론. 알겠습니다. 절대 까먹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뭐 전업 작가, 전업 강사는 아니시고, 본업이 예, 있으신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본업을 하던 와중에 언제부터 이렇게, 뭐랄까, 부업이랄까, 부캐랄까? 이런 거를 갖게 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원래는 조금 어릴 땐 책을 되게 좋아했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는 책을 거의 안 읽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되게 회사에 되게 좀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뭔가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그게 열심히 이제 좀 달려오다가 제가 한 마흔이 될 때쯤에 갑자기 그 좀 되게 공허함이나 허무함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길을 가다가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과업이 올 정도로 음, 그리고 너무 삶의 의미가 없구나. 진짜 되게 열심히 진짜 뭐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음,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거를 뭘 해봐도 어떤 게 해도 즐거움이 없더라고. 뭐 친구들 만나서 뭐 술을 마셔본다든지 뭐 운동을 해본다든지 해도 이게 전혀 이게 그게 올라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뭐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우연히 그때 사무실에 이제 있는데 그 책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책꽂이에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한번 그냥 꺼내서 집에 가서 이제 읽어봤는데 되게 어릴 때 그 책 좋아했던 그런 기분이 막 나면서 네. 약간 좀 활력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면서 그냥 읽는 것보다는 좀 독서 모임을 좀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제가 막 인터넷 다 뒤져봤는데 이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나이 제한 나이 많다고 막 안 된다고도 하고 막 아, 독서 뭐 모임에 나이 제한 된다요? 예. 그건 또 제가 처음 메일도 들어봤네. 받았어요. 메일도 받아서 어, 제가 막 참여했더니 35세 이하는 이상 안 된다 야, 그거는 해가지고 좀 서운하다, 그죠? 물론 그 모임에 나름의 뭔가, 예. 예, 그런 취지가 있겠지만은, 어유, 그 지나고 보니까 약간 거기는 약간 친목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막 또 어느 곳은 또 한 번 갔는데 음, 뭐 얼마 안 가서 독서 모임이 막 없어지기도 하고 예, 이제 막 헤매고 있다가 이제 마침 그때 그 직장인 근처에 제가 그때 봉천동에 근무했었는데 거기 근처에 되게 독립서점들이 되게 많고 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책이라는 그 회사에서 되게 인근인 그 독서 모임 하는 곳을 발견하게 됐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하게 된 너무 좋더라고 거기는 진짜 제대로 된 독서 모임 하는 출판사가 곳이었고 운영하는 독서 모임? 맞아요 출판사가 운영한 독서 어, 모임 네네. 그 대표님이 독서 모임도 하고 출판도 하고 본인도 책도 쓰고 본인도 어, 강의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독서 모임 참여하고 네. 또 뭐 이어진 얘기지만 거기서 또 그 방송 작가님을 모시고 글쓰기 또 수업도 한 달 과정으로 했었거든요. 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글쓰기 모임도 참여하고 그게 또 인연이 돼서 또 뭐 기초반에 들어갔었는데 심화반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는 또 합평 모임도 참석하게 되고 저도 글이라는 것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어, 이게 그게 이렇게 그쪽이 인연이 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져 가지고 이제 좀 그때부터 되게 본격적으로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마흔 즈음에
많이들 겪는, 저도 물론 겪었지만은 마음의, 흔히들 말하는 마음의 지진이라고 하는, 그죠? 예, 뭔가 맞아요. 삶에 대한 공허함과 약간 허무함과 뭐 여러 가지, 그죠? 좀 예, 감정과 생각들이 좀 올라오고 그런 와중에 우연찮게 어렸을 적에 읽었던 책을 꺼내서 읽게 됐는데, 예, 이거 책 읽는 게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됐고, 그것이 예, 시발점이 돼서 쭉쭉쭉 이어져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글쓰기까지로 이어진 그 예, 예, 글쓰기가 예.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책 쓰기까지로 이어진. 맞습니다. 예, 네, 야, 뭐, 나 처음부터 막 글 써야지, 뭐, 예, 책 써야지, 예, 책까지 해야지, 이런 게 아닌데, 전혀 그냥 아니었습니다. 물 흐르듯이, 그죠? 예, 참, 이런 케이스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음, 가만 보면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고, 저도 뭐, 독서로, 독서와 글쓰기가 어쨌든 저는 뭐 거의 동시에 시작되긴 했지만, 예, 블로그를 시작해가지고, 블로그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나는 뭐, 나중에 꼭 책을 써야지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전자책,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종지 1위까지 예,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뭐, 요런 말씀을 통해서, 뭐, 나는 뭐 20대, 30대부터 뭔가 준비를 하고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어야지만 꼭 책을 잘 읽을 수 있고, 글을 잘 쓸 수 있고, 책을 잘 쓸 수 있고, 작가가 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라는 맞아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위에도 저와 지금 신조 작가님처럼 말 그대로 좀 우연한 예, 기회에, 그리고 맞아요. 예, 운이 좋아서, 물론 자신의 노력도 거기가 이제 가미가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운이라든지 기회가 맞물려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작가가 되는 케이스가 적지 않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정말 뭔가 사소한 어떤 기회라도 음, 주어진다면, 또는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작게라도 뭔가 이제 찾아보거나 시작을 해본다면은 그 작은 시작이 나중에는 뭐 큰 결실로도,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예, 예,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예, 저도 진짜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독서 모임을 이제 어떤 참여인으로서, 멤버로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일종의 주체자로도 이제 변모하시게 된 건가요? 어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참여했던 독서 모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 예, 기간이겠다, 그죠? 그렇죠. 지금 거의 한 7, 8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임은 그냥 회원으로서, 아니면 중간에 예, 완전히 주체자로 바뀌었나요? 어때요? 그거는 그냥, 그건 회원으로 지금 그거는 제가, 그냥 회원으로서, 예, 저희가 이제 12명이 딱 그 인생 북클럽 독서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어, 약간 뭐냐 참여자면서 주최자인 게 음, 12명이니까 매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최자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네, 4월에 만약에 제가 이제 딱 주최자가 되면 4월은 음, 제가 이제 발제도 다 준비하고 음, 그다음에 뭐 나머지 다른 제가 그냥 참여인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음. 저희가 이제 테마가 뭐 매년 뭐 돌아가면서. 예,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해서 하는 야, 거. 근데 예, 한 독서 모임을 그렇게 7, 8년 하는 거는 그렇게 유지가 오래 되는 것도 드물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그 멤버들도 거의 변동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멤버는 뭐 수시로 바뀌었나요? 어때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야, 그럼 정말 흔치 않을 것 같은데, 그 뭔가 네. 원동력이랄까, 그 힘은 뭘까요? 그 독서 모임에? 그거는 제가 보기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그러니까 어 굉장히 다들 성향이 좀 비슷하고 음, 또 기본적으로 되게 책을 좋아하고 네, 책에 좀 진심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는 주로 뭐 근데 또 책을 나누다 보면 또 삶도 막 나누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는데 이제 정말 제가 한 명 한 명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만날까 싶을 정도로 좀 비슷한 사람들이 좀 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 멤버분들 중에서 지금 신지호 작가님처럼 뭐 예를 들어 출간 작가분도 계시고 그런가요? 어때요? 예, 출간 작가도 있고 음, 또 그 멤버들이 저희가 또 모여가지고 또 같이 공조로 책도 냈어요. 그때 모든 것은 독서 모임도 시작됐다라는 책. 그렇게. 예, 그 회원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 또 독서 모임을 야, 하면서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모아서 책도 한번 내기도 하고, 뭐 다른 회원들도 다 그분 기본적으로 책도 좋아하고 글도 쓰니까 음, 나머지 멤버들도 또 개별적으로 책을 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야, 어쨌든 되게 서로 간에 뭔가 도움을 주고받는 시너지를 맞습니다. 일으키는 그런 모임 같은데, 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로는 한 멤버분들이 12명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 뭐 규모를 더 키우거나 뭐 그럴 생각은 없으셨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 저희가 처음부터는 12명이 아니었고, 뭐 한 7, 8명 되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모여서 이제 한 12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이제 너무 그 안에서 이제 끈끈해져서, 물론 저희가 뭐 새로운 회원을 안 받겠다 이런 건 아닌데, 아마 그분들이 들어와서 저희 쪽에 적응하는 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저희가 이렇게 쭉 쌓아온 세월이 있어서. 아, 그래서, 그렇긴 하겠다, 예, 그죠? 예, 뭐 아니, 안 되는 워낙 건데, 예, 이렇게 좀 친분이 두텁고 예, 끈끈하니까 예,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뉴페이스가 오면은 일종의 뭔가 소외감이랄까? 약간 그런 게 맞아요. 살짝 느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음, 그냥 앞으로 크게 변동 없는 한 그냥 네네. 이대로 쭉 가자고 그냥 암묵적인 저희가 합의는 한 상태입니다. 야,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네. 아, 끝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그냥 한 달에 한번 월 1회 네. 만남을 그러면은 1회 만남 이렇게 있었을 때 책에 대한 거 말고 예를 들어 뭐 이제 독서 모임이 예를 들어 한두 시간으로 끝났다 쳐요. 한두 예, 시간이든 두 예. 시간이든 그러면 끝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좀 이제 좀 더 이제 사적인 어쨌든 대화 네. 를 나누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치맥을 한다든지 커피숍으로 간다든지 이런 음, 것까지 이어지나요? 예, 예, 예. 저희가 끝나면은 음, 기본적으로 식사는 시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음, 저녁도 먹고 뭐 네. 시간 되면 뭐 한 잔도 하고 아니면 차도 마시고 그렇게 이제 끝나면 계속 그런 후속 모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야, 어쩐 되게 좋은 모임 같네. 또 예, 12명이라고 하니까 진짜 1년이 12달이니까 딱 한 맞아요. 명씩 예, 한 달씩 맡아가지고 하면은 예, 딱 1년이 또 끝나니까. 예, 그러면은, 독서 모임 얘기 주제가 나온 김에, 예, 예, 또 예, 제가 알기로는 가족 독서 모임도 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요 예, 부분에 대한 내용도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일반 예, 예. 독서 모임 말고 가족 독서 모임은 뭐지? 우리 가족끼리만 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남의 가족 독서 모임을 도와주는 건가? 둘 다인가? 뭔가? 이거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제가 독서 모임을 처음 하게 된 계기도 제가 이제 이 하나의 책에서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 모임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 한번 운영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작을 했고, 원래 제가 이제 약간 어릴 때부터 로망이 결혼해서 아이들이 좀 크면 독서 모임 좀 하고 싶다라는 그 로망이 있었거든요. 책을 예, 본인이 좋아했으니까 애들도 예, 좋아하길 바라고 같이 예. 뭔가 책을 읽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약간 로망이 있는데, 음, 제 아내가 그렇게 책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그때 제가 첫 시작은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시작해. 왜냐면 이제 한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제자로 그쵸. 둘째를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아내가 첫째 그 친한 학부형들끼리 이제 독서 모임을 엄마들끼리 만들어서 이제 어, 아이들이 있는 뭐 약간 뭐 그런 필독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린이 필독서, 청소년들 네네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 왜냐면 아내 주변에 또 마침 또 다행히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서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아내가 이제 독서 모임 하는 걸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같이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쓱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독서 모임 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데더라. 네, 하여튼 제가 이제 약간 좀 꼬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도 같이 이제 불러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모임 할 예정인데 너희들도 참여하면 좋겠다. 근데 그건 강요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아이들도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2009년도, 2019년도, 19년도에 첫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저희가 음,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이제 매달 토요일 날 저희가 이제 한 2시쯤에 모여서 가족 넷이서 독서 모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계획적으로 원래 그림책으로 해서 공통도서라고 해서 아직 둘째가 이제 한글이 익숙치 않으니까 해서 그걸 현장에서 같이 책을 읽고 서로 이제 질문도 하고 피드백 주는 걸 하려고 했는데 저희 첫째가 남자아이인데 자기는 그림책 계속 보는 거 너무 싫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첫째는 자기가 읽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룰을 좀 바꾼 게 한 달에 한 번은 그림책으로 공통도서를 읽고 다음 달은 각자 이제 책을 정해서 읽어온 다음에 독서 모임 시간에 이제 그 책을 소개하는 걸로. 그러니까 음, 줄거리 내용도 좀 소개해주고 음, 줄거리 소개하고 나면 나머지 가족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은 질문을 두 개 이상 해가지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뭐 이런 음,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음, 형태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공통도서, 한 음. 번은 잘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퐁당퐁당. 예, 예, 그렇겠네. 아무래도 그 첫째 입장에서는 또 너무 쉬운 거, 예. 그림책 예, 위주로 하면은 예, 예. 흥미가 좀 떨어지고, 그죠? 맞아요.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맞아요. 예. 그렇게 해보니까 아이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 음, 독서회 하면은 되게 막 너무 좋고 뭐 되게 아이들도 되게 집중하고 막 이럴 줄 아는데 네, 처음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게 그렇죠. 막 책이 있는 거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꾸 음, 딴짓하고 뭐 또 네, 둘이 뭐 책 가지고 얘기하다 싸우고 뭐 음, 일이 다 일어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1년 넘게는 되게 구조하는 데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음, 이 모임에. 그렇죠.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그래서 네네, 저도 뭐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 독서 모임 하면 다 좋다라는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 집중도 그렇죠. 안 하고 힘든데 1년 정도는 구조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들 습관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음, 그게 이제 차츰차츰 처음에 어려웠는데 이제 음, 쭉 이제 구조화되고 아이들도 점점 나이가 먹고 이제 음, 이해도가 깊어지면서부터 이제 나중에는 점점 아이들도 집중하면서 네, 굉장히 또 책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런 아이들의 생활 음, 또 부모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좀 더 뭔가 체감이 되는, 아, 이거 하길 잘했다 하는 체감되는 어떤 사례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때요? 그거는 되게 뭐 순간순간 많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되게 좋았던 건 제가 이제 독서 모임 할 때는 우리 가족은 다 동등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뭐 부모가 있고 이런 게 아닌데 음, 이제 솔직히 저도 뭐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되게 무뚝뚝하시고 음, 뭐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래도 뭐 주로 얘기하면 뭐 밥 먹었니 뭐 그렇죠. 숙제했니 뭐 시험 잘 봤니 뭐 지금도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음, 뭐 그런데 이제 되게 독서 모임 하면서 좋았던 게 이제 뭐 진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음,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통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책에 관련된 또 내 삶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얘기를 나눌 때 되게 찌릿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음, 제가 최근에는 제 아들이 이제 고이가 됐는데 아들이랑도 독서 모임 이제 지금 이제 가족 모두가 하기는 어렵거든요. 학원 다니고 바빠가지고 근데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아들이 첫째가 솔직히 독서 모임의 비협조자였거든요. 네, 싫다 그러면 막 싫다 그러고 딴짓하고 막 음, 고개 돌리고 막 안 본 음, 척하고 뭐 질문하라 그러면 뭐 거의 안 하고 뭐 소감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걸 다 견디고 이제 최근에 아들이랑 이제 아들은 이제 성인책을 하죠. 저랑 같이 이제 하고 음, 나서 아들이 최근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아빠 솔직히 내가 처음에 책도 읽는 것도 싫고 독서 음, 모임도 싫었는데 음,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책이라는 게 물론 책에 어떤 작가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책을 음, 읽으면 그 안에서 나의 어떤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좀 펼쳐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이제 독서 어, 모임 소감을 얘기해 줄 때 어, 그때 되게 제가 약간 뭉클하고 어, 내가 했던 이 작업들이 이 독서 모임이 헛되지 않았구나는 걸 그때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었거든요. 이야,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음, 예, 정리를 해보자면 책 독서 모임을 통해서, 가족 독서 모임을 통해서, 물론 이제 뭐랄까, 독서량이 늘고, 그 다음에 어떤 네, 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뭐 이런 어떤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거나 지식과 정보의 뭔가 그런 깨달음이랄지 이런 게 채워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예, 아까 작가님께 말씀해주신 그거 플러스 알파가 있네요. 뭔가, 예, 예, 예. 어, 책과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된 이제 각자의 삶의 내용, 맞아요. 각자의 생각이라든지 삶의 내용이 나오니까, 어떤 일상도 공유할 수도 있고, 뭐, 맞아요. 고민도 알 수 있고, 어떤 생각을 예,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맞아요.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죠? 가족 독서 모임에서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저도 요즘 아이들 막 학교에 막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도 문제들도 많잖아요. 근데 네, 그걸 아이한테 직접 너 혹시 뭐 학교에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부분 얘기를 안 하잖아요. 특히 사춘기 그렇죠. 들어가면. 근데 네네. 만약에 내가 아이의 대인 관계나 학교 생활이 궁금해요. 그러면 그와 음, 관련된 책을 독서문에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뭐 이 책, 넌 어때? 음, 학교에서 어때? 이렇게 책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예, 알게 뭐, 되고 예컨대 뭐가 있을까? 인간관계 하니까 떠오르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읽어보진 못했지만은 예, 그 예. 유명한 책 중에 데일 카네기 뭐 인간관계론 뭐 아, 이거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예. 그거를 이번 가족 독서 모임으로 그 책으로 선정했다 쳐요. 그러면은 예, 그거에 예. 대해서 쭉 이제 독서 모임을 진행한 다음에 이렇게 뭐 원만한 인간관계를 하려면 요러요러한 뭔가 스킬이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게 그럼, 중요하구나.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너는 뭐 인간관계, 친구관계, 뭐 교우관계 어떠니? 뭐 맞죠. 뭐, 힘든 점이나 뭐 그런 거 없니? 자연스럽게 음, 그렇게 그렇죠, 이어질 그렇죠. 수 있는 징검다리가 예, 되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냥 다짜고짜, 야, 너 뭐, 학교 생활 문제 없니? 이러면, 그렇죠. 그죠? 맞아요. 애들이 그냥 뭐,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쿵 들어갈 텐데, 독서 맞아요.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뭔가 전초 작업이라 해야 되나, 그죠? 사전 작업을 맞아요. 한 다음에 부드럽게 그렇게 넘어가면은, 맞아요. 맞아요. 사실 아빠, 요새 좀 뭐 누구랑 좀 사이가 안 좋아, 내지, 난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교관계 이 부분이 좀 어렵네.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뭐 이런 거,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음, 부모들이 조언을 음, 해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음, 뭐 음, 넌 어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거에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저는 독서 모임 통해서 저희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자연스럽게. 그러네. 가족 독서 모임에서 저는 네. 깊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단순하게 그냥 네. 뭐 책에 관련된 것만 뭔가 네. 떠올렸지, 이거는 생각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얻을 게 맞아요. 많은. 네. 그러면, 그게 저는 제일 큰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게요. 작가님 가족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가족 독서 모임도 뭔가 관여를 하거나 뭐 도와주거나 하고 계신 거예요? 어때요? 기본적으로 저는 저희 가족만 하고 음. 하던 중에 뭐 저희가 독서 모임 하는 걸 알고 다른 가족이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종의 콜라보, 참관 같은 거. 예, 참관이라고 음. 같이 참여죠. 같이 아, 참여해서 음. 이렇게 이제 해본 경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저희 가족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둘째도 시간도 꽤 흘렀으니까 어쨌든 처음보다는 많이 네, 뭔가 좀 발전하고 익숙해졌겠다. 그죠? 맞아요. 어, 엄청 책을 통해서 왜냐면 처음 할 때만 해도 한글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막 되게 떠듬떠듬거리고 음, 뭐 질문하라 그러면 막 못해가지고 울고 막 오빠한테 핀잔 받고 막 이랬던 아이가 네, 이제는 쭉 커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중일이 됐으니까요. 이제 네. 청소년 책도 같이 저랑 어, 읽고 얘기도 나누고 지금은 뭐 어휴, 어떻게 보면 저희 독서 모임의 가장 그 큰 어떤 이 버팀목이 되는 그런 이제 위치까지도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이제 독서 모임 통해서 우리 딸이 이게 성장하는 과정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야, 예. 참 좋은 것 같네요. 시청자분들도, 물론 저도 예. 그렇고, 가족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예. 아, 그래서, 진짜 꼭 강추드립니다. 꼭 그러니까, 강추드립니다. 만약에 더군다나 이제 자녀가 예를 들어 책과 너무 친하지 않다라고 예, 한다고 예. 하면은, 야, 책 읽어라. 책 좀 읽어. 책 읽으면 그렇게 좋아. 예, 뭐, 이거는 아무리, 맹장 아무래도, 들어봤자 잔소리로만 들리니까. 그래서, 맞아요. 예, 물론 부모가 이렇게 책을 읽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은 된다고 하지만, 맞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더 적극적인 액션이 독서 맞아요. 모임. 예, 그래서 맞아요. 아이들이 막 초반에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뭐 한 달, 두 맞아요. 달, 세 달 시간이 지나면은 꽤나 얻는 게 많지 않을까 싶네요.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진짜 이걸 안 했으면은 음,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는데 상상이 잘 네. 안 갈 정도로 그러게. 예,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또 문득 궁금증이 든 게, 작가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가족 독서 모임, 독서로만 그치지 않고 자녀들의 글쓰기까지로 뭔가 이어지게 할 생각을 못 하셨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음, 아직은 이제 저는 그냥 바람은 네. 그냥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음, 하는데 다행히 저희 첫째가 뭐
남자아이고 뭐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음,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네네. 이제 제가 뭐 읽으라고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어릴 때 같이 습관이 돼서 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뭐 자기가 관심 있고 계속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또 작가님 잘하시면 읽으면 또 쓰고 싶은 거에 이어지니까 그렇죠. 그게 언젠가는 좀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근데 뭐 제가 막 너 한번 글 한번 써봐라 뭐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딴 게 아니고, 뭐 주위에서 뭐 아주 흔하진 않지만 아주 드물지도 않게 자녀들이 작가로 등극하는, 자녀들이 출간하는 경우도 어, 왕왕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많이 있죠. 대부분은 이제 부모가 출간한 경험이 있는 부모가 맞아요. 많은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부모가 맞아요. 책 읽고 글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전자책이든 뭐든, 이렇게 뭔가 과정을 밟은 다음에, 어쨌든 뭐, 하루아침에 책을 낸 건 아니지만은, 뭔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자녀도 이제, 뭐, 동화가 됐건, 시가 됐건, 뭔가 책을 출간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혹시나 이제, 맞아요. 작가님도 자녀분들에게, 이 내친김에 독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글쓰기까지 한번 권유하거나 한번 이끌어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진 않은데, 뭐, 근데 제가 이제 가족 독서 모임 모아서 책을 냈잖아요. 아빠의 가족 독서 만드는 법이라고.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또 일부 들어간 내용들은 또 아이들의 음, 내용이 있고, 아이들이 그러네요, 또 그러네요. 저희들, 그래서 둘째는 가끔 저한테, 그 자기가 굉장히 큰 지분이 있다. 그런 어, 얘기를 저한테, 물론 음, 가족들이 다 지분이 있는 거죠. 왜냐면 그 가족들이 한 거를 제가 책으로 낸 거니까,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예. 참 흐뭇합니다.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깊게 해봐야 되겠네요. 가족도. 아, 작가님도 책 좋아하시고 하니까 네네네. 진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네, 진짜 저는 너무 힘들어요. 또 이제 깊이 생각을 못 해본 게, 그나마 좀 고맙게도,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유치원생인데, 음, 꽤 책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둘 다. 아, 그러면은 딱 만약에 시기적으로 너무 좋네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책을 둘 다 너무 싫어했으면은, 요 녀석들, 요 놈들 어떻게 책을 좀 읽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뭔가 음, 가족 독서 모임이든 뭐든 이렇게 더 뭔가 고민이라든지 음, 강구를 했었을 텐데, 알아서 음, 그냥 잘 꽤 읽으니까 뭔가 가족 독서 음, 모임까지 이렇게 깊이 뭔가 제가 생각이 발전해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뭔가 책을 잘 읽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떠나가지고 이제 예, 그 책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예, 예, 맞아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예, 때문이라도 뭔가 독서 모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네네. 예. 아, 책도 좋아한다니까 자녀분들이 진짜 네네. 너무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참 고맙게도 뭐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뭐 예, 그림 위주의 책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예, 독서 예,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눴는데 다음에는 뭐 좀 전에 잠깐 뭐 나오긴 했지만 글쓰기에 관련돼서 그러면은 글을 예. 본격적으로 쓰신 거는 대략 언제부터이신가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 마흔에 좀 어려움이 와서 음, 그 하나의 책이라는 거 독서 모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한 달 과정 기초 글쓰기 과정이 있어서 그걸 이제 이수하고 이제 박론 작가님이 그럼 혹시 더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심화반을 운영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합평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음, 어느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주제를 정해서 각자 이제 글을 쓰고 그걸 이제 같이 이제 그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음, 작가님이 이제 피드백 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꾸준히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글쓰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때 어, 잘은 못 쓰지만 또 제가 이제 글 쓴다는 저도 이제 상담을 전공했지만 이 글 쓰는 게 저는 되게 상담받는 같은 느낌이 음, 들었거든요. 음, 왜냐면 이제 글은 되게 솔직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 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드러내고 또 그걸 같이 이제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꺼냈을 때 이제 같이 합평했던 사람들이 서로 또 다독이면서 이제 그런 음, 과정들이 되게 치유가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다 써볼까? 아까 뭐 작가님도 블로그를 했는데 제가 진짜 그 당시 한 30대 때인가 한번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놨다가 이제 그 어, 밤새도 쓴 게 생각이 나서 음,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블로그에 매일 글쓰기를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처음에는 혼자 하다가 이게 혼자가 잘 안 돼서 이제 막 찾아보니까 그 온라인 메일 글쓰기를
운영하는 걸 알게 됐는데 음, 거기가 다 여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하는 그런 공간인데 음, 제가 너무 좋아서 한번 제가 이제 엄마는 아니고 아빠인데 이제 참여도 되겠냐라고 했는데 음, 마침 그때 이제 방장님이 괜찮다라고 해서 음. 제가 그때 이제 유일한 창의점으로 해서 이제 메일 글쓰기 온라인 메일 글쓰기 들어가서 그게 계기돼서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것도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야, 제가. 예. 작가님은 뭐 하나 하시면 되게 진득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뭐 잘하는 건 없는데 이게 꾸준히 하는 그거는 있어가지고 아니, 이제 방금 그 예. 멘트는 토이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맨날 하는 멘트인데. 아, 예, 어떻게 보면 저의 뭐랄까, 강점 무기를 맨날 어필하는 건데, 이거 뭔가 뺏긴 것 같네요. 제가 아, 맨날, 저는, 뭐, 특별히 내세울 건 없고, 그나마 제 강점이 무기가 꾸준함입니다. 맨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아유, 그거를 아니죠. 또 이렇게 들을 줄이.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음, 거기 이제 온라인 메일 글쓰기에 참여했는데 그게 이제 메일 글을 하나씩 이제 쓰고 블로그에 쓰고 카톡방에 이제 공유하는 건데 음, 거기에 이제 저희 방장님 이제 이틀님이라고 하는 분들 되게 좋은 리더세요.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이제 그냥 글을 쓰고 뭐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이 계속 뭔가를 저희한테 많이 던져주고 미션을 줬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뭐 예를 들어 오마이뉴스 뭐 기사 음, 쓰는데 뭐 그룹으로 이번에 한번 하는데 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 봐라. 그래서 어, 제가 손들어도 이제 거기에 같이 이제 팀으로 해가지고 뭐 마흔을 주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룹 기사도 쓰면서 이제 오마이뉴스도 알게 됐고 어, 또 뭐 이런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냥 블로그만 쓰지 말고 한번 거기는 작가 신청하는 건데 음, 한번 관심사 해봐라.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브런치라는 걸 알게 돼서 또 작가 신청해서 쓰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제 계속 저희한테 도전거리를 막 줘요. 근데 그때마다 야, 저는 이제 하겠다고 손 들고 해가지고 뭐 저희가 또 음, 그 메일링 구독 메일링 서비스도 한번 해보고 어, 네, 다양한 거기서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점점 이제 그런 블로그에서만 썼던 걸 넘어서 이제 그런 다른 플랫폼도 알게 되고 그렇게 음. 되면서 이제 글이 점점 이렇게 좀 여러 군데로 이제 확장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계기가 됐거든요. 야, 아니, 그 방장님의 실례지만 정체는 뭔가요? 전업 작가이신가요? 뭐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원래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음, 글 쓰기를 좋아서 했던 분이고 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은 꾸준히 했었고 또 시민기자 활동하면서 쓴 글이 또 출간 제안을 와가지고 이제 책도 내셨던 분인데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퇴사하셨는데 네네. 워킹맘이죠. 어, 워킹맘. 저희 그 온라인 글쓰기의 큰 틀도 이제 약간 워킹맘의 글쓰기거든요. 어, 거기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건데도 근데 그분이 하여튼 굉장히 좋으세요. 어떤 그런 리더적인 그런 게 있어요.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좀 음,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러네요. 분이거든요. 예, 이야, 근데 제가 그분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정말 복 음. 받으신 그저 예, 케이스다. 그죠? 사람 예, 잘 예, 많은 것도. 그래서 맞습니다. 그 방장님 덕분에 다양한 플랫폼도 알게 되고, 다양한 기회를 접하게 돼서 예, 예, 되게 많이 맞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셨네. 그죠? 맞아요. 예, 예. 이야, 당연히 그분과 좀 오래 갈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렇게 좋으신 분, 그렇죠. 예, 예, 운영하시는 곳인데, 뭐 굳이 떠날 예. 필요가 없네요, 그죠? 예, 지금도 이제 뭐 음, 저희한테 이제 뭐 좋은 강의가 있으면 그분 음, 강사 섭외해가지고 음, 저희가 줌으로 강의도 듣기도 하고 이야, 꾸준히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이제 메일링 서비스 이제 이번에 저희가 회원이 거의 이제 한 7, 80명 되니까 음, 그중에 또 회원들이 몇몇씩 또 이제 모아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글을 써서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고 뭐 이런 이야, 것도 하고. 대단한 예, 방장분이시네요. 예, 정말 예, 맞습니다. 리더는 이런 거다, 이렇게 예, 보여주시는 분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요 내용이 나온 김에 이따가 예, 드릴 예. 질문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잘 모르고 계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음, 저도 들어는 봤는데 예,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이게 정확히 뭐고 뭐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지 뭐 자격 요건이랄까 뭐 기타 등등 좀 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저도 이제 그 아까 방장님 덕분에 이제 그룹 기사 처음 쓰게 됐는데 그 오마이뉴스라는 그 매체는 아실 텐데 이거는 누구나 다
그 글을 쓰고 이제 기자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회원 가입만 하면 음, 회원 가입하고 거기 이제 글쓰기만 하면은 무조건 다 되는데 이제 근데 뭐 저희가 어쨌든 뭐 시민 기자고 저희가 어떤 그런 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영역을 가긴 좀 쉽진 않잖아요. 뭐 정치나 뭐 이런 사회나 이런 부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사는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는데 네, 그 여러 코너인데 그 사는 이야기는 실제 저희가 쓰는 에세이와 굉장히 유사해요. 음, 그냥 저희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쓰는 네, 코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저희가 기사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 그럼 거기에만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 거기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뭐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이슈가 있다든지 뭐 네네네.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를 좀 뭐 겪고 나서 알려줄 게 있다. 그러면 음, 사회 코너로도 써도 되는데 이제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에세이를 쓰니까 쉽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사는 이야기 코너로 글을 쓰면 되고 네, 쓰는 거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해서 다 쓸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기사가 거기 편집 기자님들이 있는데 편집 기자님들이 기사를 보고 아 이거는 기사 될 만하다고 해서 채택을 해주면 거기에 이제 그 등급이 있거든요. 그뭐 인걸, 뭐 으뜸, 아 인걸, 버금, 으뜸, 오름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그건 이제 그 기사가 노출되는 건데 오름이 이제 가장 좋은 그 네이버 메인에도 노출이 되고 또 이게 그 쓰고 나면 또 기사로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인건이 제일 낮고 뭐 버금 으뜸 오름 순으로 이제 기사 원고료도 나오게 되고 채택이 되면 그래서 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이제 뭐 쓰는 게 좀 뭐 그 안에도 또 여러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사 쓰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 이제 그룹 기사로 쓸 수도 있고 또 브런치 연재도 있듯이 여기도 연재 기사가 있어요. 내가 어떤 뭐 테마가 있다. 예를 들어 네네. 뭐 우리 박금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의사시니까 뭐 수의사에 관련된 어떤 것들을 좀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면 이제 본인이 연재 기사를 신청을 해가지고 연재 기사를 쓸 수도 있어요. 예. 음, 여러 형태가 쓸 수 있는 그런 글쓰기 플랫폼이거든요, 이거. 그렇군요. 그러면 가입을 하고 글을 네, 남겨서 네. 노출되는 거는 다 되는데 노출의 정도랄까? 그거는 다를 수 있다는 음.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채택이 되면 채택이 되면. 이제 예, 편집 기사님 기본적으로 채택이 아예 되면 채택이 안 네. 되면은 노출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예, 그럼 그러니까 채택 생나무라고 탈락도 있는 해서 거네요. 예, 예, 생나무라고 해서 그거는 그냥 기사화가 안 되는 거고 그냥 글만 음, 남고 내 음, 플랫폼에 근데 음, 이제 채택이 되면 음. 그다음에 이제 뭐 등급이 인걸, 나뉘고. 버금, 오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음, 예를 들어 오름이면은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 되니까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죠. 그런 거. 그러네요. 예, 저도 한번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요거에 예, 대해서 예. 좀 더 깊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글을 쓰고 예, 계신 분들은, 자주 쓰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그죠? 예, 뭐, 예. 브런치는 소위 말해서 뭔가 좀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허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예, 그런 것도 없다고 예, 하니까, 예. 물론 호들도 없어요. 채택이 안 되면은 노출이 안 되고 그런 뭔가 과정은 있지만은, 어찌됐건 예, 채택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책이란다. 글이 좀 실리고, 그러한 또 이점도 예. 있고, 정말 맞아요. 등급이 높게 되면은 기사화 되기도 하고 뭐 이렇다고 예, 하니까, 예. 네네. 오마이뉴스 기자, 시민 기자, 요거에 대해서 그 시청자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참가로 하나 더 덧붙이면 네네. 제가 이제 그룹 기사를 쭉 뭐 마흔에 대한 것도 써보고 또뭐 남자들이 모여서 뭐 남자들의 글쓰기라는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가 너무 사춘기가 힘들 때 이제 사춘기와 갱년기라는 그룹 기사도 썼었는데 그때 썼던 기사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이 또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군요. 예, 예. 제가 이야, 별도로 쓴 게 아니라 그때 기사로 그룹 기사로 이제 저와 같이 사춘기 자녀가 있는 기자분들 몇 명이 모여서 이제 계속 썼던 글들을 제가 좀 다듬고 이제 좀 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도 출간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책이 사춘기 아들, 예, 갱년기 아빠는 갱년기 성숙해지고 아빠는 성숙해지는 중입니다. 쟁입니다. 예, 예, 이게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서 뭔가 이제 글을 꾸준히 쓴 게 모여져서 책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야, 이게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글이 모여 책이 된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나 꼭 책 써야지 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쓰려면 참 음,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글을 꾸준히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가능한 맞아요. 글을, 뭐, 온라인 글, SNS든 블로그든 모든 온라인에 글을 쓸 때 중구난방으로 막 쓰기보다는 가능한 한 책 쓰기를 염두에 두고 글을 맞아요. 쓰는 게 좋다. 예, 예, 테마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완벽하게 뭔가 주제까지 못 정하더라도, 맞아요. 아, 예. 내가 뭐 이번에 또는 이 다음에는 요러한 테마, 요러한 주제, 요러한 분야의 책을 써보고 싶어. 이제 쓸 거야. 라고 이제 정했으면은 그거와 관련된 뭔가 글들을 계속 이제 쌓아놓는 거죠. 맞아요. 예. SNS든 아니면은 지금 오마이뉴스, 그런 기사든 그쪽이든 어느 플랫폼이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어, 결이 맞는 그런 하나의 주제로, 테마로 모이는 그러한 글들이 어느 수준 이상 쌓이면은 그게 뭔가 책으로 나중에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물론 맞아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뭐 태고라는 거, 그다음에 거기서 뭐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렇죠. 삭제하고 뭐 그러한 그렇죠. 어, 작업은 당연히 거쳐야 되겠지만은 맞아요. 예. 어찌됐건 제로에서 완전히 시작하려고 하면은 사실 엄두가 잘 안 나는데 그렇지 맞아요. 않고 평소에 써둔 글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잘 뭔가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뭔가 이제 후기 작업만 거치면은 이게 뭐 출간 제안을 받든 아니면 투고를 하든 뭔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작가님 말씀 음.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그 글을 모아서 시민 기자로서 쓴 글을 모아서 투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출간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어떤 상황인가요? 이번 거는 제가 투고를 했어요. 음, 네. 제가 딱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글 모은 거를 또 음, 좀 수정하고 다듬고 좀 이제 기사 또 책은 좀 다른 개념이니까 조금 이제 책에 맞게 좀 수정하고 또 글 좀 더 쓰고 해가지고 음. 제가 직접 투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군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애초에 오마이뉴스 그 관리 책으로 내서 이제 실린 그 글을 쓸 당시에, 아, 요거는 나중에 책에도 실릴 수 있을 것 같다, 내지 이건 나중에 책으로라도 실어봐야지 하면서 염두를 하고 당시 쓰셨나요? 아니면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없으셨어요? 어때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음, 내가 막 사춘기 관련된 책을 쓰겠다 이런 건 없었고 음, 그냥 그 테마를 제안을 받아서 오마이뉴스 측에서 이거 네, 이제 작가님 사춘기 좀 아이 힘든 것 같은데 좀 몇 분이랑 해서 이제 같이 한번 써보시겠어요? 오케이 해서 이제 썼는데 음, 제가 이제 브런치에도 같이 이제 이렇게 똑같이 좀 발행 그 기사로 발행된 거는 브런치에도 올려도 되니까 올려봤는데 그게 브런치북이 약간 그 좀 괜찮더라 반응이. 음, 반응도 좋고 또 브런치에서도 뭐 약간 메인 브런치 벽에도 막 올려주고 음, 해가지고 아 이거는 좀 한번 그냥 글로만 남기기는 좀 아깝겠다. 그러면 어차피 음, 모였겠다. 작가님 말씀처럼 주제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내가 그럼 한번 투고를 해볼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투고를 이제 해보게 됐거든요. 야,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글을 쓰면은 나 혼자만 보지 말고 뭔가 노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독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맞아요, 맞아요. 신지호 작가님도 브런치에 뭔가 연재를 하고 그게 브런치 북으로 어쨌든 뭔가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하나의 작품으로 독자들의 뭔가 평가라든지 반응이라든지 네. 피드백을 내가 이제 참고를 하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반응이 예. 괜찮네? 만약에 그런 반응을 못 받거나, 아니면 반응이 시큰둥했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또 생각이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아,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 책을 정리를 하자면 계속 뭔가 내려고 하면은 글을 모으고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나 혼자만 그냥 컴퓨터에 뭐 저장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맞아요. 외부로 예. 뭔가 노출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떤 플랫폼이 맞아요. 됐건 블로그가 됐건 브런치가 됐건 뭐가 됐건 오픈을 해가지고 독자들의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비 독자죠. 내 책으로 나오게 되는 맞아요. 예비 독자.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예비 독자들의 뭔가 반응, 피드백, 평가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예. 예. 네네. 되게 또 좋은 뭔가 그러한 출간 작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예. 시청자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또 한번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야, 준비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후딱 가가지고 일단은 좀 또 제가 스피드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약간 좀 다른 주제로 이따가 또 다시 뭐 이 주제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독서 글쓰기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다른 주제로
주제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관련 뭔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그 뭔가 본업이랄까? 그 일을 하시면서, 최근에 뭔가 주로 느낀 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뭐 꼭 처음에부터 청소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상담을 전공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졸업 후에 이제 뭐 상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청소년 상담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뭐 아까 소개했지만 저는 또 우연찮게 첫 시작을 이제 청소년 쪽으로 이제 쭉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오히려 저한테는 좀 맞고, 음, 또 그 제가 처음에 시작은 좀 이제 약간 어떤 그런 학교 폭력 피해를 받거나 뭐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은 이제 상담을 쭉 하다가 이제 나중엔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뭐 오히려 약간 좀 법을 어기거나 좀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정상의 테두리 좀 벗어난 아이들을 좀 만나고 뭐 교육하고 뭐 상담하는 일을 쭉 해왔는데 그게 이제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나쁜 행동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됐지만 그 하나하나 아이들을 보면은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또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있고 또 나름의 상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같이 만나서 뭐 교육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이고 좀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어른들보다는 또 어떤 변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좀 뭐 다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거에서 저는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사례가 있기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이제 쌓아가면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이 일에 되게 저는 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이제 어떤 좀 사명감도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문득 또 질문이 생각이 난 게, 남학생, 여학생 차이가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예. 주로 이제 주된 청소년, 이런 뭔가 상담 대상을 돌이켜 봤을 때, 최근에는 주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겪던가요? 뭐, 심적으로든 아니면 뭐 외부 환경적으로든 어떤 문제에 많이 노출되거나 어떤 거를 뭐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고민스러워하거나 그렇던가요? 그 좀 음, 예전만 해도 좀 뭔가 아이들이 액팅아웃을 좀 크게 한다든지 좀 약간 과잉 행동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폭력적인 어떤 음,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면 그 요즘 아이들의 제가 특징을 보면 약간 좀 무기력이 좀 많은 무기력한 음, 것들. 예. 그리고 특히 또 뭐 저도 뭐 저희 아이를 통해서 책까지 썼지만 특히 사춘기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다 지나왔지만 물론 사춘기가 꼭 필요하고 또 사춘기를 통해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 약간 사춘기 약간 우울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아이들도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뭐 자포자기하고 또 굉장히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심하면 되게 공격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약간 그런 사춘기에서 오는 이슈들이 요즘은 조금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요즘 더 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뭐 사춘기라고 해도 막 여러 아이들이 있고 하니까 그냥 부모도 어떻게 보면 크게 신경 못 써주고 이제 막 그냥 이렇게 어리려다 넘어갔는데 네, 요즘은 좀 자녀도 되게 적고 음, 관심도 많고 또 요즘 음, 아이들이 또 되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복합적이 돼가지고 그런 이슈나 문제들이 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굳이 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약간 폭력적이라든지 네, 이런 게 좀 위주였다고 하면은 음, 요즘 최근에는 좀 무기력함, 무기력, 우울, 우울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그렇죠. 네, 이게 성인도 그렇지만은 그게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꼭 우울해서 우울증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오히려 그렇죠.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무기력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작가님도 뭐 이제 거의 고등학생 자녀도 있다고 하시니까 네,
저는 아직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은 없지만은 요즘 뭐 그래도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어떠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사는지 알잖아요. 예. 그렇죠. 정말 우울감, 우울증, 무력감을 안 겪을래야 안 겪는 게 더 어려울.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 뺑뺑이는 뭐 네, 기본이고 그죠. 네, 네. 근데 뭐 꼬리에 꼬는 물 이렇게 무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부모라고 다들 뭐 그냥 너 공부 막 열심히 해야 돼. 공부 때문만에 학원 뺑뺑이는 또 아닐 거예요. 뭔가 이제 방과 그렇죠. 후에 뭔가 맞아요. 자녀 케어, 교육, 육아, 양육 이게 좀 어려우니까 맞벌이 부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맞아요. 맞물려 있을 텐데 어찌 됐건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학교 마치고 정말 늦은 저녁 내지 늦은 밤 시간까지 뭔가 여기저기 학원을 돌다가 이제 음, 오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뭔가 행복감을 느끼려면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자율성이거든요. 자율성. 맞아요. 예. 우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게 자율성.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침대에 누워 잘 때까지 자율성은 거의 1도 찾아볼 수 없는. 맞아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요, 애들 대부분. 야, 엄마, 부모가 깨우죠. 야, 일어나! 자기가 원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그렇지. 강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율성이 시작부터, 하루의 시작부터 자율적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밥도 그냥 야, 밥 반찬 이거 먹어. 학교도 수업 정해진 시간대로 따딱따딱 하고, 수업 맞아요. 마치면은 정해진, 내가 정한 학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가고 싶어서 정한 학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수업이면. 그게 아니고, 부모님이 정해준 A, B, C 학원 다녀. 그러면 A 학원 갔다, B 학원 갔다, C 학원 갔다. 지금 자율성이 아직 아침부터 지금 학원까지 가는데 지금 1도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러면 뭐 갔다 왔니? 뭐 먹어? 뭐 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내 자율성은 전혀 없는 하루를 365일 사는 거죠. 그거를 맞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좀 더 이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음. 맞아요. 요즘 초등학생부터 많아요. 요즘에. 예, 뭐 조기교육 하다못해 요즘 유치원생부터 무슨 뭐 의사반이다, 무슨 반이다, 어쨌든 뭐 기가 그렇죠. 막힌 지금 나라인데, 어찌됐건, 그러면은 애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자율성을 1도 보장받지 못하고, 얘기가 길어지지만, 그러면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맞아요. 중독까지 빠지냐고 하면은 다 이게 드린 말씀은 김주환 교수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게임은 재밌고 뭐 이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막 레벨업 되고 막 재밌고 폭력적이고 이게 아니고 애들이 게임에 그렇게 매몰되고 몰입되고 중독되는 이유는 자율성 때문이래요. 내가 스스로. 게임에서는 캐릭터부터 선정부터 맞아요. 스타크래프트는 맵도 내가 정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임은 어쨌든 내가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다 내 맘대로.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게임하고, 내가 총 쏘고 싶으면 총 쏘고, 내가 캐릭터 고르고, 내가 마법사 고르고, 내가 이맵 고르고, 내가 여기서는 내 자율성이 완전히 내 맘대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좌지우지.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니, 애들이 맞아요. 게임으로 도피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야, 게임 하면은 안 돼! 뭐, 그냥 잔소리하고, 막 그냥 윽박 지르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냥 맞아요. PC방보다 더 좋은 게임 그런 사양을 집에서 차라리 하게 해서, 물론, 시간적으로 뭔가 자율성을 줘가지고, 너 오늘 몇 시간 할래? 너 맞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 할래? 시간을 해서 자율성을 보장해서 자기가 컨트롤해서 게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자율성을 찾았네? 자율성을 보장받네? 그러면 그게 이제 공부까지 미칠 수 있는, 맞아요. 일상생활까지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무기력한 학생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뭔가 원인이랄까 뭔가 진단을 한번 내려봅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도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하고, 진짜 네, 그런 게 요인이 돼서 무기력에 빠지는 아이들이 대다수거든요, 지금. 근데 음, 굉장히 이거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얘네들이 또 성인이 돼서도 문제잖아요. 이게 말씀처럼. 그렇죠. 이게 뭐 음,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에 완전 무기력해 있다가 뭐 대학교 갔다고 해서 성인 됐다고 해서 짠, 아, 난 무기력하지 않아. 이렇게 되나요? 잘 안 그건 되죠. 아닌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게 쭉 이어지면 이어졌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죠? 어떤 그러니까 큰 이제 계기가 나중에 있지 않는 이상. 성인 돼서도 독립을 잘 못하게 되고. 그렇죠. 네, 완전 네. 이제 악순환이죠. 계속 그러면은 그렇죠. 부모 품 안에서 이제 의존하게 되는 그런 뭐 캥거루족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맞아요. 어, 이렇게 뭔가 독립이 늦게 되는 그죠? 자립이 늦게 되는 그리고 맞아요. 그러한 뭐 일본 단어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히토모리인지 뭔지 어쨌든 은둔형. 예,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기력해지면은 또 그런 식으로 뭔가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뭐 나 일 안 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요즘? 그러니까 네, 휴식.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맞아요. 일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맞아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생존만 맞아요. 하는 거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뭔가 번질 수 있는 거를 미연에 좀 차단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뭔가 제대로 자녀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공교육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사교육에서도 맞아요. 이루어져야 되고, 예, 정부 국가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랄까, 얘기가 좀 약간 어두워지고 진지해지긴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수능 위주, 이런 교육 체계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어려울 어떻게 것 같아요. 쉽게 바뀔까 싶긴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음, 저도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또 뭐 직업적으로도 했지만 음, 저도 제 아이가 이렇게 막상 다쳤을 때는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그 책도 제가 잘못한 부분들, 제가 잘 못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성과 예, 참회와 그런 회고를 예, 담은, 저도 음,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뭐 경험적으로도 많은 아이들 만나고 했지만 음. 정작 내 아이가 그랬을 때는 제가 제대로 된 솔루션이나 이런 걸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이- 실수를 반복하고. 예. 이렇게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인 분도 네. 실제로는 그죠? 자기 뭔가 네. 일로 돼버리면 잘 그게 적용이 안 되고 그죠? 어려움을 맞아요. 겪는데 일반 맞아요. 가정의 부모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참 참 어, 말씀처럼 어려운 문제인 거죠. 사회적인 문제인 어렵습니다.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 결론은 뭐냐면 하여튼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예,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래서 음. 뭐, 아유, 뭐그 이상적인 얘기,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뛰어놀 땐 뛰어놀고, 네. 공부할 땐 하고, 뭐, 그래야 되지. 계속 무슨 도사장에 끌려가는 소 마냥,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말 그냥, 학업에 얽매여가지고 원치도 않은 그런 삶을 매일 수년간 살아야 되는 거는 끔찍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아, 내가 요즘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다. 막 제가 속으로 막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 음, 그렇죠. 어르신들은 또 네.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야, 요즘은 예년보다 정말 살기 좋은 시대야. 무슨 음,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하는데, 저는 두 음, 번째 책에도 썼지만, 요즘 애가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거든요. 맞아요.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의 차이겠지만, 맞아요. 요즘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뭐 기술이 맞아요. 발달하고, 뭐 의식주가 뭐 좋아지고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 내면적으로 깊게 파고들면은 정말 더 어려운 경쟁이 너무나 더 아, 심해졌기 때문에 뭐이 얘기를 끊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정도만 해야겠는데 내 친구가 경쟁자가 아닌 걸로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 옆에 친구, 내 옆에 나랑 친한 친구가 경쟁자야. 그러면은 쟤보다 한 시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러면은 이 학업 생활이 얼마나 어떻게 즐겁겠어요, 그죠?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아유, 대인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뭐 나중에 또 다룰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보고 이 주제만 해도 뭐 네. 시간은 또 부족하니까 그러면은 사춘기 아들 갱년기 아빠 성숙해지는 중입니다. 이 책 제목을 봤을 때 사춘기 아들과 갱년기 아빠가 대결하면은 누가 이기나요?
어, 사춘기 아들이 이기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작가님의 사춘기 아들분은 사춘기를 어떤 식으로 보냈나요? 아직 현재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과거형인가요? 어때요? 지금은 이제 과거형이 됐어요.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럼, 진짜 요즘은 천국이에요, 저희가. 그러면은 그 사춘기가 고등학생 때 왔어요? 아니면 중고등학생 아닙니다. 이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왔어요. 그러면 5학년 말, 한 6학년 초. 그때부터 언제 끝났어요? 한 작년까지 갔던 것 같은데. 야, 꽤 길다, 그죠? 네, 꽤 길었어요. 근데 피크는 이제, 제일 피크는 중2, 중3 때가, 이야, 네. 그게 이제 어, 좀,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좀 내성적인데, 원래는 음, 되게 그럼에도 되게 친구도 관계도 활발하고 좋았는데, 이게 네, 내성적인 게 또 코로나 시대가 또 그때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 코로나가 겹치면서 음, 반에서 또 이렇게 거의 아이들과 어울리기 어렵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음, 또 거기에 사춘기가 겹쳐지면서 음, 이게 이제 거기다 또 학업 스트레스까지 오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겹쳐도 이제 폭발이 되는 거죠. 이제 막 진짜 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게, 아이가 너무 무기력하고 막 이러지니까. 그러니까 막 부모한테 막 짜증내고 저항하고 이러한 스타일이 아니고 무기력한 스타일로? 아니, 그것도 이제 기본적인 생활 톤은 무기력인데 이제 응, 가끔씩 이제 막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얘기하면 욱하고, 굉장히 이제 막 폭하고 폭발하고 막 상관하지 말라고 막 막 문 밀어내고 막 쾅쾅 닫고 막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네, 상관 났고 뭐 아니면 저랑도 막 뭐 뛰쳐나가고 막 대화하는 네, 도중에. 뛰쳐 나갔어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진짜 일에 가출도 하고 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 이야, 그러면은, 저도 뭐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네. 언젠가는 아마 겪을 일 같은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내지 사춘기를 곧 겪을 것 같은 부모에게 아들을 겪은 부모로서 뭐 짧게라도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진짜 피부로 느낀 건데 음, 제일 어려운 거긴 한데 일단 사춘기가 시작되고 되게 그게 이제 뭐 초기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진짜 이제 정말 그 굉장히 그게 심해진 상황이 되면은 음, 진짜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는 방법밖에 진짜 없는 거예요. let it be. 내버려 두라. 네, 네, 내버려 아, 두고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아이가 뭐 진짜 정말 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정말 뭐 음, 하라는 과제 수행도 안 하고 이러더라도 음,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저는 아이가 굉장히 중2 때 심하게 왔을 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학원을 그때 다 끊었거든요. 음. 진짜 아이한테 자율성을 줬어요. 네가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해.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 되게 무기력해졌어요. 그러면 네, 네. 그런 무기력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숙제를 안 한다, 아니면 학교를 안 네. 간다, 아니면 학원을 안 간다. 어떤 식으로 무기력함이 좀 더 드러나나요? 일단은 주로 방에만 계속 있으려고 하고 해야 될 건 안 나가는 해요. 거 뭐 학원이고 뭐 과제고 모든 거 다 안 하고 그런 것도 안 하고, 네, 안 하고 예. 예. 학교도 안 가기도 하고, 학교는 이제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갔는데 제 주변에 심한 경우는 아예 학교도 안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학교 자퇴하는 음, 경우도 있고 요즘은 그러면 예. 숙제도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뭐 학원도 안 가거나, 안 가고 잠도 막 낮과밤이 바뀌어가지고 막 밤새 안 자다가 아침에 막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계속 잠만 자고 어, 예 그러니까 그것 그러면은 때문에 예, 그런 게 만약에 피크일 때는, 네. 야, 그냥 내버려 두기가 부모로서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음, 이게 저도 뭐 부끄럽지만 그때 저도 그래서 아이도 상담센터도 가봤었거든요. 제가 음, 같이 아내랑 이거 도저히 이거는 음, 학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음, 이제 상담센터 가서 도움을 받았을 때 진짜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도 하고 했을 때 네, 진짜 이게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지금은 뭔가 뭐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얘가 음, 에너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진짜 아이를 그냥 좀 내버려 두면서 아이가 조금 이제 스스로 조금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음, 지켜봐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음, 이제 뭐 저보다 이제 아내가 좀 약간 학업에 이제 그런 욕심도 좀 많은 상황이었고 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아내도 이제 조금 내려놓고 음, 이제 정말 진짜 그때는 저희가 정말 참을인자 색이고
이제 진짜 학원 일단 아이한테 의사 물어보고 끊고 음, 그냥 진짜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음, 뭐 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두니까 애가 이제 뭐 그냥 막 게임만 하고 막 이러다가 네,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지나니까 이제 얘도 에너지가 좀 생기니까 음, 그래도 조금 이제 지가 하고 싶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뭐 어, 기타 같은 것도 좀 배우고 싶다. 어, 오케이. 음, 그래 기타 학원 가서 기타도 음, 지가 치면서 이제 뭐 혼자 막 노래도 부르고 음, 뭐 어떤 운동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때 뭐 복싱 같은 것도 좀 보내게 하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가 얘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에너지가 전혀 없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음, 네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뭐 정말 민감한 얘기나 서로 막 불편한 얘기들을 안 하고 음,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뒀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지켜보고 있대 간섭을 좀 덜하고 나니까 그게 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이가 조금씩 에너지 생기고 나중에는 또 지가 이제 학원도 이제 좀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음, 그래가지고 학원도 가고 뭐 숙제도 하고 이제 그런 시기를 이제 겪으면서 느낀 게 그 시기에는 정말 일단은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는 그런 상황들 그게 만약에 학업이라면 학업에 대한 걸 음, 좀 놔두고 뭐 그게 잔소리라면 잔소리에 대한 걸 최대한 좀 피해 본다든지 해서 좀 아이가 조금 스스로 에너지를 좀 키울 때까지 좀 지켜봐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좀 약간 한 발 뒤로 빼서 그게 야, 되게 근데 힘들었어요. 이게, 네. 뭐랄까,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런 상황에 닥친다고 지금 계속 상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왜냐면은, 않아요. 진짜 쉽지 왜냐면은, 이게 일단은 1차적으로 기약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네. 1년만 딱 이렇게 지내면 얘는 괜찮아져. 이런 기한이 네. 있으면은, 그래. 딱 1년만 눈 딱 감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2년이 될지 3년일지 모르니까, 계속 예를 들어 무기력하고 잠만 자고 뭐 안 하고 학원 안 가고 숙제 안 하고 이게 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지나면은 부모로서 막 초조해지고 걱정되고 맞아요. 야 저러다가 진짜 뭐 건강이든 아니면 뭐 삶이든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맞아요. 계속 뭔가 이게 그러니까 참견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개입하게 될 것 같아. 야, 너 괜찮니? 맞아요. 야, 너 뭐가 문제야? 뭐 도와줄까? 뭐가 필요해? 뭐 어디 뭐 상담사 뭐 가볼까? 하여튼 계속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뭔가 해결을 하려고 뭔가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좀 참아내는 게 되게 쉽진 않은데, 근데 저는 음, 그 시기에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잠깐만 말하면 그게 또 굉장히 촉발이 돼서 계속 그게 불이 붙고, 그러니까 음, 차라리 이제 그거를 아까 말씀처럼 조금 거리 두면서 좀 기다려주고 하면 할수록 그 기간이 더 단축되는 거겠죠, 제가 볼 때. 오히려. 예. 그러면은 근데, 예. 약간의 대화를 갖는 시간조차도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때는 저도 일부러 뭐, 아이가 원해서 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먼저 어, 가서 야, 뭐 얘야, 고민 없는, 뭐, 예. 오늘 좀 음, 가볍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뭐, 내지 요새 무슨 음, 고민 있어? 뭐, 이런 것도 예. 그냥 하지 안 말고, 했습니다. 예. 그냥, 차라리 그때 제가 말씀드린 상담센터로 제가 가면서 응, 상담도 아이를 받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 가서 얘기하도록. 음, 거기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 얘가 음, 자기 마음속 얘기도 충분히 할 음, 수 있잖아요. 하고 어, 대신 이제 그 상담사 통해서 뭐 기본 정보들은 좀 듣기도 하고 아이가 어떤 어, 식으로 된 상황들은 또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아이 또 그게 더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어, 부모만 만나면 되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안정되는 게 낫지만 여기서 오히려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풀면서 지도 좀 이제 자기도 조금 이제 그런 것들 다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 부모는 조금 거리두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특별한 이벤트나 계기 없이 그런 게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은. 그렇죠. 예, 예, 뭐 예. 어떤 부모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죠? 근데, 그럼요, 그럼요. 근데 괜히 그냥 부모한테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음. 아니면 아예 그냥 대꾸도 안 하거나 그냥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사춘기 때는. 예. 근데 이제 그게 과거와 조금 다른 게 물론 과거 뭐 작가님도 저도 그렇지만 뭐 저희 때도 물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긴 있었지만 음. 요즘처럼 심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학업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음. 그게 사춘기랑 육아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게 큰 아, 요인이 있는 학업 것 같아요. 스트레스 그래서 때문에. 과거 스트레스가 그게 사춘기랑 겹쳐지면은 음.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나오는.
아이고, 참, 예. 아무튼, 벌써 뭐 미리 걱정해서 크게 득될 건 네. 없지만, 어쨌든 걱정이 되는 건 네. 사실이고, 또 뭐 아이들마다 또 저처럼, 차이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 그런 그렇죠.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어쨌든, 저처럼 사춘기를 앞두고 있는 부모, 또는 현재 사춘기가 진행 중인 부모님들은 지금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을 참고하셔가지고, 예, 최대한 예, 내버려 두라. 어, 예. 그러면은 시일이 걸릴지언정 예, 예. 천천히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는다. 예. 그리고 만약에 너무 아이가 사태가 심각하다면 음, 저는 이제 인근에는 상담센터나 이런 데 도움 음, 받는 게 저는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 예, 예, 저도 동감합니다. 예, 정말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경미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좀 심각한 것 맞아요. 같다. 그러면은 예, 전문가를 찾아가 봐야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득 생각이 든 거는 아이가 뭔가 좀 긍정적으로 뭔가 반응을 할 때, 즉 아, 동의를 할 그렇죠. 때, 아기가 예를 그렇죠. 들어서 아이가 극구 반대하고 막 맞아요. 싫다고 하는데 그거를 질질 끌고 가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아이고,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이도 저도 뭔가, 처음에는 아이가 좀 음, 거부했다가 나중에 이제 네,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들어간 거. 예. 그러니까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네. 또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해서 아이는 극구 싫다고 하는데 아, 그거를 또 그럼요. 막 끌고 가면은 오히려 이제 더 일이 더 역효과 나죠.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맞아요. 잘 참고하시고, 그죠? 맞아요. 예. 네네. 아, 아무튼 또 경험에서 우러나오시는 또 이 전문가의 말씀, 다들 또 예.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갈게요. 작가님이 또 하시는 또 어떤 중에서 그게 있잖아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강의 활동 말씀하시는. 아니, 감성? 감수성 아, 그 강사. 인권 감수성. 예, 예, 예. 아, 예, 예, 예. 인권 감수성 강사. 예, 요게 또 음. 저는, 야, 요거 생소한데? 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건 이제 제가 사내에서 직장 내에서 이제 강사 활동인데 음, 이제 그러니까 음, 주로 이제 신규 직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이 내부 직원들이 이제 강사가 돼서 강의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저희가 어 감수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어떤 그런 어떤 성인지에 대한 음, 것들도 좀 다를 수 있고 네네네. 또 뭐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말 한마디, 행동 음, 그런 가짐들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뭐 옛날만 해도 막 강압적으로 뭐 상사가 지시하면 부하 직원이 따라야 되고 음, 막 그런 이제 시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인권 감수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이제 신규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직무나 혹은 그런 직장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입돼서 이제 음, 어떤 사례 중심으로 이제 교육도 하고 또 뭐 음, 이론적인 부분도 알려주고 또 직접 이제 이런 그 참여자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겪었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음, 나누고 음.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일종의 슬기롭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뭔가 노하우나 방법, 팁, 이런 거네요. 좀 조직 문화에 잘 스며들 수 있게, 그런 것들.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나 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은 신규 직원들이니까 뭐 이렇게 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는 좀 다르지만 이제 오히려 이 친구들이 또 이게 지내면서 겪을 수 있었던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음, 나누면서 이제 개선하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 그런 어, 겁니다. 예. 이거는 뭐, 각 회사마다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떤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네, 한 한 10년 전부터 내부 강사를 모집을 해서 어,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은 보통 작가님이 직장에서는 차출되신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지원했어요. 제가 아는 그러면 분이 지원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교육을 옛날에 갔었었거든요. 음, 가고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강의 오는 분이 보통 외부 강사들이 많은데 네, 직장 선배들이 강의하는 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더 음, 좋았거든요. 공감도 되고. 그렇겠다, 그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활동하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제 직장에서 좀 친하게 지내는 분이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어,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근데 이 저희가 공고가 떴어요. 이 내부 강사 모집을 하는데 음, 뭐 활동할 사람 지원을 해라라고 네네. 해서 제가 지원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또 물어봤더니 그분이 너무 좋다. 이거는 이제 어, 강사 활동도 좋지만 또 강의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다들 면면이 되게 좋은 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음, 알게 되는 좋은 어떤 것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지원하고 이제 음, 돼서 이제 거기서 보수교육 이제 강의에 대한 어떤 그런 보수교육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쭉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좋네요. 일단 취지도 좋고, 예, 예, 뭔가 예. 신규 직원에 대해서 그러한 뭔가 일종의 멘토 같이, 그죠?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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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뭔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회사 생활 예,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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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좋은 활동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어, 그러면은, 뭐, 지금 이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소위 강사로서 예, 되게, 예, 되게 다양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예. 강사는 이 책 읽고 글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렇죠. 예, 이런 예, 화술이랄까, 말하기, 이런 것도 좀 능통해야 되고, 잘하거나 좋아하거나 둘 다이거나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예. 독서 모임을 시작해서 책 쓰기까지는 오케이. 또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러한 뭔가 다양한 강사 활동, 강의 활동까지 이어지게 됐는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그게 저도 의문인데 제가 제가 네, 진짜 어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면서 음, 그 어릴 때는 되게 발표 불안이 심했거든요. 그 어릴 때는 막 꼭 국어책 같은 거 일어나서 읽기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막 얼굴 새빨개지고 막 땀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음, 남 앞에서 말 지금도 되게 좀 쉽진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일정 부분은 그래서 되게 발표하고 막 남 앞에 얘기하는 게 되게 부끄럽고 음, 되게 힘든 사람이었는데 네, 이상하게 하여튼 제가 성인이 그러니까 대학 때도 하여튼 우연히 제가 또 무슨 여름학기 들었는데 그때 레크레이션 수업을 들었는데 어떻게 또 제가 막내라고 또 막 그걸 하게 되고 막 어, 그 사람 앞에서 레크레이션 하는데 그때 처음 되게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 한 100여 명 됐는데 오히려 더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막 그 음, 막 그 뭐 뭐랄까 제 안에 큰 어떤 무대 그런 체질이신 건가? 내가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그냥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번에 어떤 에피소드로 지나갔는데 이제 직장에 또 들어왔는데 직장에서도 또 이상하게 업무가 좀 이렇게 뭐 제가 청소년 분야했을 때도 이제 제가 막 애들한테 교육하고 강의하는 업무들이 좀 많이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게 이제 이상하게 뭐 그게 숙명같이 하여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쌓아가니까 그게 이제 음, 좀 외부적으로도 이제 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저희 직장 내에서 또 뭐 이런 강의 대회 같은 것도 막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음, 그런 데 이제 또 나가서 또 뭐 수상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계기가 돼서 네, 차츰차츰 이제 뭔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이 물론 제가 뭐 말을 잘한다든지 뭐 어떤 사실 있거나 뭐 이런 기법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남 앞에서 뭔가 얘기하고 또 반응하고 또 거기서 또 소통하고 뭐 그런 그 즐거움이 좀 이렇게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데도 이제 뭐 책을 쓰는데 또 책과 관련된 또 강의 활동이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게 약간 숙명처럼 이렇게 좀 제 삶에 좀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음. 보니까. 예. 본의 아니게 그러한 강의 같은 게 기회가 주어지고, 예, 뭐 하나씩 예, 하나씩 하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예, 이제 오게 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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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책 읽을 때, 또는 글 쓸 때, 또는 예, 강의할 때, 이 세 예. 가지 중에 어느 때가 가장 좋거나 기다려지거나 그러세요? 아니면 보람차거나?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뭐 다르긴 한데 어떨 때는 글 쓸 때가 즐겁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책 읽는 게 즐겁기도 한데 근데 뭐 뭔가 좀 큰 보람 주는 거 강의할 때가 좀 있긴 있는 것 음, 같아요. 예. 음. 아무래도 물론 예. 직접적으로 뭔가 피드백을 받거나 예, 소통이 예, 가능하니까. 예, 맞아요. 예, 음, 예, 음, 예. 음. 뭔가 저도 막 하기 전에 그걸 내가 또 왜 했지 그렇죠. 하면서 막 앞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막 음,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근데 막상 또 하게 되면 막 또 저도 모르는 막 끼가 나와서 막 하고
끝나고 나면 막 힘들지만 또 되게 좀 뿌듯하고 좋고. 하여튼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맞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이게 예, 또 글쓰기와 뭐 굳이 비교를 하면 글쓰기는 책 쓰기 이런 거는 약간 불특정 다수에게 어쨌든 이런 건데, 그죠? 그리고 뭐 네, 대면하는 것도 없고, 근데 네, 강의는 물론 요즘에 온라인 강의도 있긴 하지만, 막 예, 오프라인 강의를 예. 예로 들면은 직접적으로 뭔가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하니까 좀 더, 맞아요. 예. 보람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 맞아요. 막 에너지가 막 채워지는 느낌이 막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든 게, 이제 실베 작가님도 가끔 이제 제가 브런치에 올리는 글을 보셔서 아마 아실 텐데, 예. 직업인 특강을 맞아요, 맞아요. 종종 예, 특강.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인 예, 대상 강의보다는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학생들, 중, 예, 고등학생 예.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가끔 나가는데, 정말 그때 뭔가 그런 좋은 기운과 좋은 피드백, 이런 보람, 이런 거가 좀 더 크긴 하더라고요. 이런 맞아요. 예. 글쓰기보다, 그죠? 예. 또 작가님이 직업에 대해서 또 아이들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음.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더 의미가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시청자분들도, 예, 뭔가 이제 강연, 이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번 꼭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만 맞아요.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기회가 음. 주어지면은 당연히 주저없이 가능한 한 하시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뭔가 잘 찾아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뭔가 맞아요. 예. 규모가 적고 자금을 떠나서, 그래서 맞아요. 저처럼 뭐 직업인 특강이든 아니면 이제 신재호 작가님처럼 독서 모임 관련된 거든 글쓰기 관련된 거든 뭐든 간에 난 요 주제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어. 요 콘텐츠에 대해서는 나름 뭔가 좀 경험이라든 노하우가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예, 예. 네. 그렇게 일단은 요번 대화 주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일단은 음. 벌써 이제 1시간 반 정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은 금방 엄청 가네. 쌓이는데, 일단은 뭐, 음. 급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뭐, 음. 못다한 질문들은 나중에 또 모셔서 아마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도 꾸준히 책을 내시면서, 활동하실 분이기에, 그건 또 다음 기회로 좀, 미루도록 하고, 공식적인 질문, 항상 이제 드리는 거죠. 어, 작가님에게 행복이란 뭔지, 행복에 대한 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행복이 어떤 뭐 큰 걸 성취하고 뭐 어떤 하여튼 크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주변의 어떤 소소한 일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좋게 즐겁게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자체가 저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네. 뭐, 좀 비슷한 맥락이라 치면 소확행 비슷하게, 그죠? 맞아요. 사소하게, 뭐, 예, 예,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거창한 거 예, 아니더라도, 공감합니다. 예. 우리 예. 주위에 그런 거 찾아보려면, 사실 널리고 널렸어요, 그죠? 우리가 맞아요. 예,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하거나, 아니면 예. 알면서도, 그 정도가 무슨 행복이야, 뭐,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죠? 맞아요. 예, 예. 네, 그거는 저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사소한, 소소함, 이런 거의 중요성도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 그게 더 글쓰기를 하면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가라고 같아요. 하는 게 꼭 작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쓰는 삶을 사는 게 예, 좋은 예. 이유가 일상에 맞아요. 대한 관찰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깊이 하게 되고, 맞아요. 음, 맞아요. 관심을 두게 되고, 맞아요. 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쓰려면은 찾아야 되잖아요. 소재 객관을. 글거리가 글거리 소재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맞아요. 뭔가 계속 이제 이 레이더가 돌아간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글만 써지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소소한 사소한 거에 대한 감사함이라든지 고마움, 만족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좀 생기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쓰는 삶을 살게 된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네, 진짜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또 이제 마지막 질문 중 두 번째죠. 1시간 반 정도 오늘 인터뷰를 하셨는데, 원래, 원래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만약에 시간을 일찍 어쨌든 해서 예정된 시간에 했다고 하면은,
아마도 한 2시간, 3시간은 기본으로 했어야 될 오늘 인터뷰예요. 지금 너무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오늘 약간 인터뷰 진행에 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네, 예정된 시간과 좀 변경돼서 하는 바람에 1시간 반 정도로 지금 녹화를 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데 지금 예. 작가님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적어도 2, 3시간은 지금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저도 돌아와서 오늘 네.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박근필의 피스틀 인사이트 인터뷰 하시면서 느끼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처음에 작가님이 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이제 대화하듯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근데 저도 뭐 막 긴장도 좀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막 했는데 진짜 1시간 반이 이게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그러니까 편하게 또 좋아하는 또 진짜 글쓰기, 독서, 뭐 강의 이런 진짜 음, 좋아하는 주제들만 쭉 얘기하니까 음. 정말 되게 아까 행복도 물어봤지만 이 1시간 반이 저한테 너무나 선물 같고 행복 같고 또 이 연휴가 끝나고 또 막 이렇게 피곤하고 막 지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막 제가 지나온 어떤 삶도 돌아보면서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또 그렇게 또 네. 느껴주셨다니 지금 어, 막 이런저런 또 일 처리를 하시고 아마 좀 피곤함이 네.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뷰에 응하신 거라서 꽤나 피곤하셨을 텐데도 되게 또 성심성의껏 적극적으로 또 인터뷰에 잘 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죠.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실백 작가님, 신재호 작가님, 뭔가 독자분들,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예, 뭐 오늘 1시간 반 동안 공통된 주제로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진짜 작가님들 말씀하시지만 정말 글을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안 쓰고 계신다면은 진짜 글을 쓰면 정말 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나갈 내 하루 일상이 되게 소중하게 다가오고 더 행복해지고 또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 주변도 알게 되는 어떤 그런 큰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뭐 말씀드렸지만 블로그나 이런 데 그냥 끄적이더라도 그냥 첫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좋다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한번 어디든 어떤 형태든 좋으니까 글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뭐 늘 강조드리죠. 맞습니다.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글쓰기, 쓰는 삶을 사시길 네, 바라고, 쓰는 삶을 살게 되는 순간부터 누적 축적되는 삶이고, 예, 맞아요, 안 쓰는 삶에 비해서 인생을 2배로 살게 되는 거고, 맞아요, 왜냐면 쓰면서 한 번 더 곱씹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생을 하루를 2배로 살게 되는 거고, 농밀하게 살게 되는 거고, 정말 뭐, 좋은 점은 일일이 뭐 나열하기 어렵죠. 열거하기 어려운데,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가볍게 뭐 메모식으로든 일기식으로든 오늘부터, 내일부터 그럼 써야지. 아예 뭐 6월 달부터 써야지. 이러지 마시고, 당장 오늘부터 한 맞아요. 줄이라도 네, 써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1시간 반 넘게 인터뷰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신재호 작가님과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